안녕하세요. 민노필입니다. TV 똥덩이 이제 그 기후 변화와 지도자의 역할 이게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가는데요. 자, 그러면 지도자들 저희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어쩐다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지도자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사회에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제 지금 한국이든 캐나다든 뭐 미국이든 살고 계시는 분들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제일 먼저 들리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죠.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뭐 요즘 금리를 올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럼 물가를 왜 낮출까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저희 뭐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차를 사야 되는데 물가가 높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차를 안 사요. 그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차를 안 사면은 자동차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차를 팔지 못하면 회사가 망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위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물가를 잡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차를 사고 그 회사들은 차를 팔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인제 지도자의 역할은 뭐죠? 회사도 살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그죠?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 준다. 바로 이런 면에서 보면 지도자의 역할이 딱 보이죠. 그런데, 그런데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 생각을 해 보세요. 물가를 낮춰서 내가 원하는 걸 한다? 그런데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물가가 높으면 안 사요. 차를 사려고 그러는데 차값이 너무 비싸면 못 사요. 그죠?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나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직접적으로 내 생존에 그러한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도자가 물가를 낮춰서 필요로 저기 낮춤으로써 얻고자 하는 효과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생존에 관계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생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거라면 지도자는 뭘 해야 될까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생존권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물론 그 생존권마저도 보장을 해 주질 못하고 또 국민들이 악을 쓰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게 인간의 삶이냐."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지도자는 그 사회의 를 이끈다는 지도자는 사실상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죠. 네.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가야지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지도자가 하는 거는 뭘까요? 가진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어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은 보장을 해 줘야 돼요. 자, 그럼 나머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경제가 성장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는 뭐를 뜻할까요? 좀 더 편리하고 만족하는 삶이에요. 자, 그래서 '국민을 편리하고 만족하는 삶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가 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편리하고 만족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내가 굳이 생존과는 관계는 없지만 '이 정도는 가져야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했다.'라고 하는 이거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고자 하는 나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하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럼 지도자들이 결정을 내릴 때 도대체 그 개개인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과시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만족이 모든 사람에 들어가는 거라고 한다면 모든 국민에게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죠? 예. 가진 사람 왜냐하면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고 만족하는 삶을 하게 된다면 가진 사람들 걸 가져다가 그 사람들에게 나눠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인제 흔히 얘기하는 그 사회주의라고 하나요? 예. 바로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 거 가져다가 "너희들 좀 내놔라." 그래서 그리고 "공평하게 나누자." 그래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1, 2, 3, 4, 5, 6, 7번 쭉 있으면 다 공평하게 나누자. 이렇게 되면 이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왜? 이거는 심지어는 사회주의 사회라고 하는 나라,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뭐 어디 세상 어디를 가도 이거는 벌어지질 않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다 민주주의다 둘의 차이는 뭐냐면은 그냥 얼마만큼 좀 더 배분이 되었는가 안 되어 있는가의 차이지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극과 극이죠. 예. 위와 아래가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나눠서 예를 들면 구조상으로 보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고 저희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다수에 의해서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중간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피라미드적인 그런 구조가 이제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상 어떤 사회도 보면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수가 많이 가지고 있고 다수가 많이 못 가져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결정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로 결정을 내릴까?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앞서 인류의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했기 때문에 좀 자세한 내용은 그쪽에서 보시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넘어갈게요. 그게 뭐냐?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하나 사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살 때 나는 돈을 주죠. 그 돈은 어디로 가죠? 그 스마트폰을 만든 회사로 가요. 그죠? 그러면 회사는 나에게 뭐를 주죠? 전화기를 주죠. 예. 자 그럼 이런 구조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구조가 순환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부터 나와요. 내가 스마트폰을 썼는데 내가 스마트폰을 사 가지고 쓰고 있는데 새로 여기서 인제 이게 버전 1 이었는데 버전 2 두 번째 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이 지금 것도 괜찮고 내가 충분한데 뭐 '내가 굳이 살 필요가 있나?'라고 하면 인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회사는 이걸 만들 때까지는 투자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력도 모으고 그래 가지고 개발도 하고 다 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내가 필요가 없다고 안 사 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럼 회사 망하죠. 예. 회사 망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 뭐냐? 인구를 늘려요. 인구 정책이 여기에 들어가요. 인구를 늘려요. 그래서 인구를 늘리는데 어떻게 늘리죠? 아이를 많이 낳아라. 우리 지금 안 그러면 그 사회가 무너질 수 있다. 지금 당장 그런 이야기 나오는 그 나라들 꽤 있죠. 인구 늘리라고 하는 나라들. 저 초등학생 인구가 준다. 대학생 인구가 준다. 뭐 인구가 그래서 늘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요. 인구가 늘어야 경제가 는다. 이 경제가 성장한다. 당연하죠. 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스마트폰 하나 쓸 때 이거 안 써 버리면 회사는 망하니까 내가 자식이 하나 생겨 가지고 자식이 늘어나면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젠 새로운 스마트폰을 살 수가 있어요. 저희만 해도 저희 아내와 저와 제 아들 인제 스마트폰까지 가지고 3 개가 있잖아요. 예. 자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하는 거 그게 이제 결정권자 예.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죠? 인구가 늘려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인구를 늘릴 수 있을까? 이 결정이 뭐죠? 인구가 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구에서 숨 쉬는 사람이 많아져요. 이산화탄소가 늘죠. 이산화탄소만 느나요? 이 인구가 많아지면 스마트폰을 여기서 파는 회사는 신나죠. 왜? 인구가 느니까 팔 그 제품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 스마트폰 하나 만들 때 여기에 들어가는 금속서부터 플라스틱서부터 천연자원, 여기 카메라에 가렸네요. 네, 천연자원 다 와야죠. 천연자원 운송해야죠. 그래 가지고 공장에서 그거 저희 만들어야죠. 그다음에 운송할 때 자동차로 실어 나르고 배로 실어 나르고 또 요즘은 어떻게 하죠? 저희 공장을 세우는데 이 저희 뭐죠? 미국이나 캐나다는 인건비가 비싸니까 저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 보내 가지고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다시 가져오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제로 그 어떤 세미나 갔을 때 들었어요. 발표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일회용 스푼 있죠. 그때가 4-5년 전이니까 일회용 스푼을 딱 들고서 하는 말이 "이게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만들어졌느냐인지 아느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기 저희 그 기름 나는 곳에서 플라스틱 종류는 인제 기름 종류에서 나오니까요. 기름 나는 곳에서 원료를 채취를 해다가 배에다 실어 가지고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로 인건비 싼 곳에 보내서 그곳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완성된 제품을 다시 저희 배에다 실어 가지고 뭐 캐나다, 미국으로 이렇게 온다. 그런데 이 스푼 하나가 그때 당시 그 사람이 얘기한 게 50 센트도 안 된다. 뭐 가격이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산화탄소만 늘겠어요? 천원장 저희 배를 만드는 거 뭐 저희 자동차를 만드는 거 또 길을 닦아야 되고 이 과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체로 길 닦기 위해서는 나무를 잘라야 되고 배가 뜨기 위해서는 모터도 돌고 기름도 돌아야 되고 그 배가 지나가면서 소음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인구 정책을 놓고 인구를 많이 낳아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우리 이 사회를 저희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지구가 이 뭐죠? 저희 환경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기후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멸망의 길로 가는 제일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야 가자 우리 저 낭떠러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최고 결정권자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 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이런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하나 봤더니 뭐였냐면은 승려 중에 한 분 제가 맨날 예를 드는 분이 있죠. 그 법륜이라고 하는 승려분.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많이 낳아서 경제를 이제 늘려야 된다." 이 사람도 결국은 사람들한테 "우리 다 같이 멸망의 길로 가자."에 앞장서는 거예요. 예. 근데 누구를 위한 걸까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예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해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스마트폰 버전을 개발하고 막 이래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게끔 만들고 그래요. 그리고 저도 하나 사서 써요. 이 얘기는 뭐죠? 나는 소비자예요. 이 회사에 대해서 소비자임에 이고 또 이 회사의 직원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그럼 나에게 떨어지는 돈은 뭐가 있죠? 나에게는 월급이 떨어져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누가 가져가죠? 이 회사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면서 다 가져가요. 그러면은 나는 소비자로서 소비를 했고 또 직원으로서 일을 해서 스마트폰을 생산도 했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 떨어지는 거는 돈이 없을까요? 별로. 왜 나는 이렇게 일반적인 월급쟁이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사회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거기다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회사의 결정권자들이 어떻게 하죠? 요번에 월드컵 제가 얘기를 시작했죠.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아픈데도 뛰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제가 한국 가서 산책하느라고 주변을 계속 돌아봤는데 어떤
이 가게, 예, 가게인데 체인점 같더라고요. 손흥민 선수의 그 사진이 붙어 있고 뭐 이러면서 물건을 팔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이러한 월드컵에서 저희 운동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광고를 해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죠. 그래서 물건을 필요 없음에도 사게끔 만들어요. 물론 내 물건을 다른 물건에 비해서 내 물건을 우선적으로 사라고 하는 그런 것이 광고의 효과도 있지만, 실제로는 광고가 가진 효과는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딱히 필요 없어도, 생존에 딱히 필요가 없어도 뭐 '이 사람들이 쓴다고 하니까 나도 저 정도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소비 심리를 자극을 해서 물건을 사게끔 만들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돼 있죠? 내 등에 빨대 꽂고 내 등골 쪽쪽 빨아먹는 그러한 형태로 돼 있고, 나는 힘들게 노동력 제공하고 또 이 사람들이 만든 거 소비해 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취급은 말 그대로 한 사람의 노동자 취급밖에 못 받는, 이게 바로 지금 현재의 사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에서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중에 한 사람이 회사의 권력자뿐만 아니라 바로 이 사회의 피라미드 구조의 꼭대기에 있다고 하는 대통령이라든가 수상이라든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도장을 찍으면서, 요즘은 사인을 하죠. 사인을 해가면서 만들어가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구 온난화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제일 많이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요게 5 부니까 6 부에서는요. 제가 뭐냐면은 개개인의 그 사회에 있는 개개인의 모습을 놓고 지구 온난화 그리고 그 기후 변화와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